만나면 좋은 친구 MBC.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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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몸치 소민이가 힌트를 드려볼게요.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이게 뭐야? 바로 ESG 환경입니다. 오늘은 환경 여행을 하러 이곳에 왔어요. 정말 특별한 여행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연 그대로의 모습, 생태계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인간이 들어가 보는 여행. 환경과 공존하는 법을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곳.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ESG 실천 환경여행 떠나볼까요? 미스터리 서클처럼 오묘한 이곳은 까꿍! 아니 이 귀요미들은 뭐야?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여기는 도대체 어디인가요? 궁금하시죠?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없는데. 어디인가요? 몰라요. 뭐야, 말을 안 해주는 거야. 도대체 이거 누구한테 설명을 들어야 되냐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물어봤는데 얘네들이 말을 안 해줘요. 보셨죠? 네. 예, 여기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이고요. 네. 작년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개장을 해서 현재 1년 되었고요. 새만금 지역에서 유일하게 야생동물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에게는 대체 서식지를 제공하고 사람들에게는 생태체험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호, 궁금해.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여기 방문자 센터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뭐 하는 곳인가요? 우리 단지가 조성되는 과정부터 이곳의 핵심 보존지구인 습지 그리고 탐방객분들께서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비치해 놓은 곳입니다. 와, 그러면은 이 환경 생태 단지의 약간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한눈에 볼 수 네, 있군요. 딱 축소판입니다. 이곳은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를 한눈에 미리 알 수 있는 곳인데요. 한쪽에 생태 도서관도 있어 책으로도 환경을 배울 수 있답니다. 달려 달려! 달리면서 외래종을 먹는 게임. 우리 생태계를 위해 달려! 생물 다양성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생물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환경생태단지에서는 이 생물 다양성을 위해서 습지의 생태계를 조성을 하는 거죠. 생태단지 한눈에 보러 갈까요? 이거 말로만 듣던 그 천국의 계단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천국의 계단. 천국 맞네요. 아니 생태 단지가 한눈에 다 보여요. 아름답죠? 와, 네. 이곳에서는 습지와 야생 동식물을 관찰하며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곳을 둘러볼 수 없을까요? 당연히 둘러볼 수 있죠. 제가 소민 씨를 위해서 자전거를 준비해놨어요. 그 전에 잠깐만요. 우리 생태단지를 자전거를 타고 돌면서 스탬프 미션을 수행을 하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거든요. 빨리 가요, 선생님. 네, 좋아요.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요? 네, 출발! 고고고! 신이냐, 애템 신이냐. 드넓은 생태단지는 자전거를 타고 미션 수행을 하면서 즐겁게 탐험할 수 있는데요.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두 바퀴로 곳곳을 누벼봅니다. 자, 소민님 오른쪽에 습지가 보이나요? 저게 다 습지. 네, 갈대숲에 가려져 있는 게 모두 습지예요. 이 습지는 많은 야생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인 거죠, 우리 습지에서는. 선생님, 잠시만요. 아, 네네. 잠시만요. 선생님, 근데 이 바닥에 이게 다 뭐예요? 아이고, 보셨어요? 눈도 좋으셔요. 이곳에 살고 있는 야생 동물들의 발자국이에요. 도장 꾹! 야생동물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발자국 찾기. 발자국의 주인을 찾는 것도 이곳의 재미랍니다.
이 발자국은 바로 고라니의 발자국이에요. 고라니. 네. 이곳은 저 습지로 동물들이 이동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지금 나 있는 고라니 발자국, 너구리 발자국 외에도 삭, 수달, 검은머리 물대새 등 많은 야생 동물들이 습지에 살고 있다는 흔적이랍니다. 야생동물이 살면서 산책로에 남긴 흔적들을 지우지 않고 그대로 남겼는데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이곳의 취지를 살린 것이겠죠. 저기 소민 씨 어디 뛰어가나요? 놀이터예요, 선생님. 네, 신나겠지요. 아니, 저 이 모래에 있는 놀이터는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이곳은 친환경 어린이 생태 놀이터라고 합니다. 친환경 놀이터요? 네네. 왜 친환경 놀이터냐면요. 보시면 양쪽에 자가 발전을 해서 놀이기구를 움직일 수 있는 놀이기구들이 있거든요. 아이들의 에너지 발산이 동력이 되는 생태 놀이터, 동식물이 모티브가 됐답니다. 와, 선생님. 달팽이에요. 이거 어떻게 타요? 잠깐만요. 이곳에 있는 놀이기구들은 안전상 어린이들만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면 섭섭하겠죠. 자,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짜잔! 오, 이게 뭐예요? 이 놀이기구의 이름은 스페이스 네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높이가 가장 높은 스페이스 네트입니다. 이거는 성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스페이스 네트를 오르며 놀기. 어린 시절 놀이터의 추억이 제대로 되살아나는데요. 재밌어요, 이거. 균형을 잘 잡아야 해요. 네! 잘하고 있어요. 그래도 놀이터에서 제일 신난 사람은 아이들 아닐까요? 빙글빙글 달팽이 자전거 타고 흔들흔들 그네 타며 아이들 얼굴에 절로 웃음이 납니다. 이렇게 넓은 데가 있어가지고 좋고 애들도 보기에도 너무 색색깔 예뻐가지고 보자마자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새만금 환경 생태단지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엔 형형색색의 바람개비들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인생샷 찍기에 딱이죠. 하늘 위에서 내려다보면 달팽이 모양인 이곳. 여기 달팽이 언덕 정자 와구정이 있습니다. 팔을 벌리고 자, 바람을 깊이 들이마십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이게 정화가 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힐링되네요, 선생님. 네, 맞아요. 잠깐 그대로 거기 멈춰봐요. 유난히 오늘은 더 아름다워요. 깜짝 그렇게 쳐다보지 마요. 심장이 콩닥콩닥 빨리 뛰잖아. 콩닥 콩닥 뛰네. 내 심장이 뛰네. 선생님, 저 다 찍었어요. 오, 미션 수행 완료하셨군요. 완료했습니다. 준비된 선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분해되는 식물 씨앗이 여기 들어있는 선물이에요. 이거를 화분에다 꼽아서 그대로 심으면 바질이 싹이 터요. 대박. 재미도 재미지만 공부도 되면서 또 환경이랑 더욱더 친근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했습니다. 보람찬 미션 수행 마치고 이제는 어디로 가나요? 실컷 놀았더니 배고파. 기분 내려고 도시락도 싸왔는데 어디 먹을 데 없나? 뭐야, 이런 곳이 있었네. 환경 여행이니만큼 일회용기가 아닌 다회용기 도시락통에 도시락을 싸왔지요. 밥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요즘은 배달 음식이 다 일회용기에 담아서 배달이 오잖아요. 이렇게 다회용기에다가 싸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경도 지키고. 먹은 자리 깨끗하게 정리 정도는 필수. 역시 배운 사람이야. 휴지통이 어딨니? 아니, 휴지통은 어디 있는 거야 대체?
소민 씨, 저희 환경생태단지에는 휴지통이 없어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대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공원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또 있을까요? 음주, 흡연, 고성방가, 반려동물 출입 등, 그리고 식물을 훼손하거나 동물을 포획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습지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넓다 넓어. 아, 여긴 걷다 아이들과 써. 와, 진짜 넓네요. 그죠, 넓죠. 근데 선생님, 네. 저 귀엽게 생긴 박스는 뭐예요? 우리 단지가 워낙 넓어서 탐방객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기 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트에 탑승하시겠습니다. 네. 우와. 우와. 어르신도 아이도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카트 타고 탐방하기. 전문 해설사님 설명에 더욱 배리 굿이네요.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나무들이 약간 이렇게 전부 트여 있어요. 그리고 소금기 있는 땅이고 바람이 많다 보니 나무들이 자라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래요. 많이 어려워요. 우리 같이 버스 관광하면서 체험 다양하게 했잖아요.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동물의 발자취를 쫓으면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연과 함께 여러 가지 동물들이 우리 가까이에 살고 있고 또 우리 생물들, 바다 생물들도 가까운 곳에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연에 대해, 생물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빨리 오지 않으시고 뭐 하세요? 새만금 환경생태단지로 놀러오세요.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며 지구와 어울려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환경 여행.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여행. 여러분도 떠나보시죠. 한국 문화에 푹 빠져버린 프랑스에서 온 그녀. 안녕하세요. 세실법입니다. 사랑해요, 한국. 74살 나이에 경주에서 생애 첫 전시회를 열게 된 세실포프의 특별한 한국 사랑. 그 사연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녹음이 짙어진 싱그러운 초여름의 경주 양동마을. 요즘 이 마을엔 프랑스 작가의 특별한 그림 전시회가 열리고 있답니다. 고풍스러운 고택마루에는 주인 대신 사이좋게 걸터앉은 그림들이 손님을 맞는데요. 그림을 돋보이게 해줄 조명 하나 없지만 멋들어진 미술관보다 세상에 하나뿐인 고택에서의 전시가 더욱 특색 있게 다가옵니다. 이거 한국말 다 외국인 분이 쓴 건가? 아니, 영어로 쓰신 걸 번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 일단은 그 프랑스 작가분이 이렇게 한국의 멋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도 했고, 그 하나하나 제가 아까 조금 여쭤봤더니 장면 하나하나에 다 시를 쓰셨더라고요. 근데 그 시에서 되게 한국의 정서와 프랑스의 정서가 같이 연결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조금 신기했어요, 엄청. 저희도 몰랐던 좀 시각을 다른 나라의 사람을 눈을 통해서 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저희도 조금 더 한국에 대한 사랑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더 했던 작품전인 것 같아요. 경주의 양동마을, 포항의 호미곶 등 그림 속의 풍경들은 이미 우리에게도 익숙한 곳인데요. 작품 밑에는 거창한 소개글 대신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쓴 작가의 짧은 시와 에세이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 문화를 중심으로 여행하며 여러 문화재와 풍경들을 화폭에 담았다는 프랑스 작가. 이제 그녀를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Cécile Pop입니다. Last year I traveled during 4 weeks with my husband, taking a lot of pictures with the purpose of drawing a lot. And my exhibition here is for sharing my feeling of the last year.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 지난해 한 달 동안 한국을 여행한 그녀는 가는 곳마다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시와 짧은 글로 남겼는데요. 이번 전시는 그 결과물을 엿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It's the beginning of the exhibition. First, I drew a map of Korean, and it's every part I visit. And the later, the beginning of my poems. And I do myself because I did not want to disturb my Korean friend. And I know there is a lot of mistake inside, but they like it. And this big drawing, it's since 2 years I am student of a Korean painter, and he teach me how to paint ink, black and white. It's one of my first picture when I arrived in Bulguksa, so high, and also the big bell. It was I made it in black and white only. 우리에게 다른 그림들도 소개해주고 싶다는 그녀를 따라 삼산고택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는 서울의 경복궁, 순천만 국가정원 등 우리나라 유명 관광지의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동안 작업한 100여 점의 작품들. 작품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서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지는데요. 그럼 그녀의 한국 사랑은 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I have a big trouble, okay, but to don't think too much to the painful, I begin to look at Netflix, and I discovered many dramas, and some are really, really excellent. For example, for me, the most impressive and the best is Noctu Flower. And after Mr. Sunshine, the director is good. It's another way to make a movie, but it's a good way. 20대에 그림을 그렸지만 결혼을 하면서 잠시 붓을 내려놓았던 세실 포프. 그런 그녀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한국화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다시 그림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게 되는데요. 그런 그녀가 경주의 양동마을에서 인생 첫 번째 전시회를 열 수 있게 된 건 여행을 하며 인연을 맺은 한국 친구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랍니다. It's not my imagination. The light is not really good. Okay. Actually, it's the first time that 처음에 제가 그 만찬하는데 통역으로 참가를 했었죠. 근데 처음 만났을 때 한국에 대해서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4시간, 자그마치 4시간을 질문하는데 바빴었고,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다가 이제 이 전시회까지 이르게 됐죠. 한국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그녀의 물건들. 요즘 그녀는 그림뿐만 아니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요. 정말 한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대단하죠? What time do you leave? 이분은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도 유명하고 거창한 건물을 따진 게 아니고 사소하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눈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굉장히 담백하고 쉬우면서도 어떤 한국의 그 정서를 잘 대변해 준 그런 그림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ike I said, I wanted to share with the people my current feeling, and they understand really well what I am doing. And for me, it's really important, and I am feel well. 사랑해요, 한국. 이번 전시가 끝나면 다시 프랑스로 돌아가는 세줄포프. 한국에 대한 무한 애정과 열정을 보여준 여름날의 햇살 같았던 그녀를 우린 꽤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습니다. 동네의 밥상을 책임졌던 오래된 정미소가 미소가 절로 나오는 갤러리로, 한때 우리나라 산업 일꾼들이 일군 화학약품 공장이 예술가들의 보금자리로, 버려졌던 폐공장이 예술을 만나 새롭게 숨을 쉽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도심과 가깝고 농촌의 분위기인데 그 가운데 이런 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갤러리일까요? 화실일까요? 카페일까요? 딱 떨어지게 정돈된 겉모습과 달리 안으로 들어가니 아늑한 기운이 감도는데요. 곳곳에 있는 그림들이 있는 걸 보니 화실 같기도 하고 갤러리 같기도 한데요. 와, 일단 들어왔을 때 느낌이 굉장히 새롭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소개 한번 해주시죠. 여기를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는 작가 이상한입니다. 이상한 작가님? 네네네. 저 어디서 많이 뵌 것 같아요. 갤러리입니다. 지난해 밀바디에서 온실 작품을 전시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작품을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분이죠. 그렇지만 선물 하나 갖다 놓는 무한한 에너지를 주고 무한한 풍경에 대한 기억. 야, 이때부터 뭔가 예사롭지 않은 분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작업실까지 멋들어질 줄이야. 구석구석 살펴볼수록 더 정감 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일반 갤러리와는 좀 다르거든요. 네. 이전에 어떤 공간이었어요? 이 전에는 그 정미소로, 은편 정미소라는 이름으로 한 40-50년 정도 쓰다가 그 전에 이제 쓰다가 이제 고물상을 한 10년 정도 하다가 한 2년 정도 방치가 돼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죠.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색채를 넣고 예술 작품을 넣고 갤러리를 만들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혼자서 이제 미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육체적인 부분을 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좀 제법 걸렸어요. 한 3개월 이상은 걸린 것 같아요. 왜 보통은 더 다듬어져서 깨끗하게 할 수도 있는데 금이 갔으면 금이 간 대로, 그리고 좀 투박하면 투박한 대로 그대로 살려놓은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간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이렇게 이제 흔적들이 생기는데 그 흔적들이 남았을 때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낡은 것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좀 남겼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좀 숨겼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나의 손길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수명이 다했다 싶었던 건물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고치고 나니 이만한 작업실이 어디에도 없다는데요. 제가 이렇게 작품을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하실 때도 이 공간이 엄청 장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정미소여서 예를 들면 작품의 질이 높아졌다던가 작품 활동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좋았다, 어떤 게 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이제 평면 작업은 물감을 뿌리거나 부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닥을 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어요. 물감이 쌓여지거나 아니면 뿌려지거나 했을 때 어떤 제가 하는 행위에 구속받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서 내가 이
이 공간에서는 진짜 큰 매력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미소에서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데 하나의 갤러리로 탈바꿈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탈바꿈했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공간이 재생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사용을 하지 않았던 공간을 어떤 생동감 있게 제가 쓰다 보니까 이제 공간이 이제 재생이 된 것이고, 그 재생된 공간에 이제 미술가의 이제 손이 닿으면서 대중들한테도 저렇게 미술을 하면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떠난 자리를 자신만의 색으로 채워나가는 작가가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거기에 새로운 문화를 더딥히기도 합니다. 문이 열린다. 짜자잔. 우와,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일단 옆쪽에 페인트로 그림을 그려놨고요. 그래피티. 그리고 저기는 그림도 그리고 계시고 식사도 하고 계시고 차도 한잔하고 계시고. 어머, 여기 뭐 하는 곳이죠, 여러분?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장르를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곳에선 그림을 그리고 전시하는 건 물론 예술적 영감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데 일단 문이 커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안에 공간을 둘러보는데 천장부터 벽면, 소품 하나 너무 특별했어요. 옛날 화학약품 공장을 개조해서 이제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만 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울산은 산업 도시지만 그 울산 지역민들이 살아온 그런 삶을 사라지게 하게 만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들로 이제 곳곳을 남겨놨습니다. 사라진 사람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사라진 건물도 기억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공간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사진을 딱 찍으면 표가 나요. 윗 공간은 그 전에 그 흔적들, 그리고 밑에는 새롭게 꿈을 꾸고 있는 예술의 흔적들. 위에 올라오니까 한눈 다 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화가가 아니더라도 그림도 그릴 수 있다는데요. 근데 진짜 그림에는 정말 소질이 없어요. 정말 표현을 못해요 하시는 분들도 오셔서 다양하게 기초부터 배워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화실에서 취미 미술로 원데이 클래스를 이용하시면 하루에 한 작품인 아크릴화를 배워가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잠자고 있던 예술혼을 한번 불태워 보겠습니다. 일단 이 공간에 대한 느낌, 그림으로 표현해라. 영감이 왔어요. 오늘도 거침없이 연필을 휘두르는 언지 씨. 과연 그녀의 그림 실력은 어떨까요? 밤하늘의 별이 다 어디로 갔나 했더니 바로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예술의 별이 떴다. 어떻습니까? 감동해가지고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일단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시네요. 왜냐면 이런 터치들, 달필이라고 갈라진 터치와 이 어두운 하늘과 그 와중에 중심에 별을 그려주셔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미술 해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말만 더 많이 할 때도 괜찮습니까? 그건 조금 예술적 영감은 역시 한 끗 다른 시선에서 오나 봅니다. 그림도 그리고 이렇게 달달한 시간도 보낼 수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거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진짜 이 문을 사이에 두고 과거의 현재를 여행을 다녀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고 있고 또 공간의 새로운 탈바꿈 가까이서 느껴보시면 좋겠네요. 이 문 하나를 두고 다시 다녀오겠습니다. 빠르게 변해가는 세월 속에 제 역할을 다한 정미소와 공장은 이제 또 다른 내일을 그리는 공간으로 멋지게 채워져 갑니다. 맞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수 있고요. 넘어져도 옷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로봇. 이 로봇은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국제 사족보행 로봇 경진대회에서 세계 최강의 실력을 뽐내며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꿈의 로봇 드림워크와 로봇 공학자들의 뜨거운 열정을 지금 만나봅니다. 로봇 공학자들을 찾아간 곳은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의 미래도시 로봇연구실. 자나깨나 로봇밖에 모르는 연구진들. 이른 아침부터 로봇 실험이 한창인데요. 제가 세계대회에서 우승한 로봇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이 로봇이 바로 그 로봇인가요? 아, 이 로봇은 아닌데요. 우승한 로봇은 저쪽에 있습니다. 마치 먹이를 향해 가는 맹수처럼 당당한 발걸음과 유연한 몸놀림. 남다른 포스를 자랑하는 이 로봇이 오늘의 주인공 드림워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국제 사족보행 로봇 경진대회에서 우승하게 된 팀 드림스텝이라고 합니다. 드림워커가 지난달 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출전했을 때 모습입니다. 이 대회에는 한국을 포함한 미국, 홍콩, 이탈리아, 프랑스 등 11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로봇 드림워커는 가장 빠르게 움직여 압도적인 점수차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사족보행 국제 자율보행 경진대회가 있다는 그 정보를 학생이 가져와서 이 대회를 출전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 굉장히 재미있게 사실은 연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게 됐고요. 저희가 다른 팀들에 비해서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율보행을 했기 때문이고요. 총 11개 팀이 출전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탈리 팀이 자율보행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근데 그 자율보행을 준비했던 이탈리 팀은 수학적인 계산에 의해서 자기 다음 발걸음을 계산하는 기존 방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빠르지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팀들은 모두 다 전부 수동 조작이었기 때문에 또 낮은 점수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 환경 같은 곳에서는 안개나 연기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각 정보가 불완전하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저희 드림워크입니다.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이제 시각 정보를 완전하게 줘서 주변에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를 학습을 시켜주고 대신에 실제로 움직일 때는 눈을 감고 이렇게 걷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마치 저희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자다가 일어나서 저희 화장실을 갈 때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황에서도 갈 수 있는 이유는 빛이 밝은 낮에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리 봐뒀기 때문에 저희 위치를 대충 추측을 하면서 화장실까지 갈 수 있는 건데 드림워크도 비슷한 원리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유자재로 걸을 수 있고 학습한 대로 블라인드 보행이 가능한 드림워크. 이 로봇에는 또 하나 놀라운 기능이 있습니다.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곧바로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넘어진 후 다시 일어나 임무를 수행하는 재회복력은 드림워크만이 지닌 뛰어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대체 이 놀라운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제 계단의 단차가 너무 높다든지 장애물이 크기가 너무 크다든지 하면 넘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야 되는 그런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자율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모든 그 강화 학습을 통해서 로봇을 위에서 떨어뜨리게 되고요. 그래서 위에서 떨어뜨리면 로봇이 그냥 쓰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어기가 잘 완성이 되면 리워드라는 보상을 받게 되고요. 이제 잘 일어나지 못하면은 이제 벌을 받게 돼서 점점 자신이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게 됩니다. 드림워커의 놀라운 능력들은 연구진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완성됐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는데요. 대회를 앞둔 한 달여 동안은 매일 밤샘 작업에 매달렸다는 연구진들. 로봇의 성능을 위해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며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하는 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되게 힘들긴 한데 이제 실험했을 때 이제 원하는 대로 딱 작동을 하고 저희가 원했던 성능보다 더 잘 나오고 이렇게 됐을 때 훨씬 이렇게 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재밌었던 게 뭔가 명령을 주면 그대로 나오는 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로봇은 특히 제가 행동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뭐 센서를 써서 뭐 그거에 따른 반응을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모터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 움직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로봇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로봇이 사람을 보조하거나 로봇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 더 이상 영화에서나 상상하던 일이 아닙니다. 로봇이 만들어줄 풍요로운 미래가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정찰이라든지 점검하는데 우선 이런 사족보행 로봇들이 많이 쓰일 수가 있거든요. 뭐 이족보행이나 모바일 로봇에 비해서 기동성이 좋고 또 다양한 험준한 환경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깝게는 일상생활에서 저희의 동반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약자의 산책을 도와준다든지 간병을 도와준다든지 하는 일, 심부름을 한다든지 이런 조그만 일상생활에서 저희의 보조수단으로서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줄 카이스트 로봇 공학자들. 이들은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을까요? 제 꿈은 저희 부모님께서 항상 원하시는 심부름을 대신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드는 연구자가 되는 게 꿈입니다. 대형견 한 마리 키우는 게 꿈인데 사실 강아지가 죽으면 슬프니까 이 정도 강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로봇, 사족보행 로봇을 만드는 게 꿈입니다. 저는 세계 일주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로봇 연구실도 많이 방문해보고 저희 연구실의 로봇도 전파하고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세계 재패! 카이스트 화이팅! 카이스트 로봇 어벤져스 팀의 꿈을 응원합니다. 이른 아침 밝은 얼굴로 모이는 사람들. 밝은 색깔로 옷도 맞춰 입고 어디 좋은 데 가시나 봐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만원봉사 가는데 오늘 오게 됐습니다. 일선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우리 영양 직할 여성 의용 소방대원들이 힘차게 출발합니다. 전 국민 최애한다는 대한민국 마늘의 자존심. 제주 대정마늘. 알알이 건강 담은 햇마늘. 지금 만나볼까요? 제주의 서쪽, 그 유명한 대정마늘이 제철을 맞았습니다. 마늘 수확을 위해 모였는데요. 작업 전 농가의 설명을 꼼꼼히 듣습니다. 이걸 요 멀리 요렇게 해놓고 뽑아야지. 그냥 하면 요 알 하나라도 털어져 버리면 파치 마셔요. 파치. 예, 경은아 어려운 거 아니까 아이고. 가격도 하락해서 농협에서 받아주지 않지. 일손도 없지. 농민들은 한숨으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속상한 마음을 어찌 헤아릴 수 있을까요? 홍보지 한 사람 있고. 중요한 것은 집주인이 얘기해요. 밭주인이 말해주세요. 잘로 함수다게. 요거를 그냥 딱 여기만 이 스프링쿨러 있는 데마냥 놓지 말아야. 요거를 좀 덮어지게만 하고 앞들에 땡겨. 요거는 이제 우리가 걷어버려야 마늘 자를 거나. 예, 알았습니다. 처음이라 모든 게 서툴지만 마음만은 프로 일꾼러들입니다. 어린아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만큼 바쁘다 보니 이맘때면 제주 전 지역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지죠. 우리 마늘 자봉님들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그냥 땡기지 마라. 그냥 이렇게 나무가 시커먼 거는 요 멀리 걸갱이를 대형 쏙 뽑아야 이국수 이치로 빠져오면 안 돼. 마늘 뽑는 일이 만만치가 않네요. 대와 뿌리가 온전하게 잘 뽑혀야 하는데 어머나, 이건 어쩌죠?
앉아서 하는 데다 마늘이 다치지 않게 세심하게 다루어야 해서 작업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호미와 함께 낑낑대며 씨름을 해보는데 와, 정말 쉽지 않네요. 드디어 쏙 잘 뽑혔네요. 힘도 든데 이게 뽑다가 다칠까봐 어려워요. 그냥 뽑으면 잘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비가 와서 그 중간 연결된 게 ปุ๊ 빼져버리니까 그럼 마늘만 땅속에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이렇게 써줘버리면 비닐 걷기가 힘들어. 그냥 쏙기형 톡 땡깁서 비닐을 박박 버리지 마라. 말이야 쉽죠. 농사 구단인 분들에게야 쉽지만 초보 일소는 진땀이 납니다. 오죽해야 비닐이 이 지경이 됐겠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이거 비닐 다 찢어버리네. 걷기 힘들다고 하던데. 마늘을 곱게 빼라고 하니까 그랬지. 수고하십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대정 지역은 제주 지역의 대부분, 그리고 전국 마늘 생산량의 10%나 차지하는 마늘 주산지인데요.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지만 요즘은 이상 기온으로 정말 어려움이 크다고 합니다. 마늘이 작년에는 이게 최하품이었었는데 올해는 이런 마늘들이 엄청 많아. 이런 마늘들이 엄청 많아갖고 작년에 평당 7kg 나오던 거 올해는 5kg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수확량이 떨어진다는 게, 상품 수확량이. 산성비가 와서 대가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니까 지금 안 뽑으면 안 되니까 다 익지 않은 마늘을 뽑아버리니까 수확량이 이렇게 안 나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벌써 이렇게나 많이 수확했네요. 가지런히 놓인 마늘대를 보니 뿌듯하네요. 자봉님들의 손길이 너무 감사한데요. 아, 그래도 일낼 사람 없는데 우리가 가서 조금이나 보탬이 되면은 마음은 뿌듯해요. 우리 같은 자원봉사 가족들로 같이 오니까 너무 신나고 힘들어도 재미있게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가 갑니다. 정신없이 땀나게 일하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간식이죠. 뭔데요? 뭐요? 우유. 아이고, 우유하고 도바이하고 가득 터집니다. 힘내용 잘 없애. 우리 열심히 할게. 이거 먹기도 아니야. 이거죠, 이거. 덥고 힘들었는데 시원하고 달달한 새참. 아니, 이게 맹글력하면 맛없는데 시원하니까 맛있어. 피로 회복제다 달콤한. 완전 맛있어요. 시원하고.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이렇게 배리를 해주시니까 저희도 미안하지만 더 열심히 더 해줘요. 다시 힘내서 마늘 뽑기에 나서는데요. 이젠 다들 일이 좀 손에 붙으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렇게 다들 도와주신 덕에 올해 마늘 수확도 무사히 끝냈습니다. 그새 손에 물집이 잡혔네요.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처음에는 이 넓은 밭을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고 너무 홀가분하네요. 네. 힘들긴 하고 진짜 손에 물집도 잡히고 하지만 그래도 다 끝나니까 좋고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다는 게 좋죠. 수확한 마늘을 손꼽아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마늘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힘들게 농사지은 농가분들이 마음 놓고 마음을 나누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대정 마늘은 주로 양념으로 쓰이는 칼칼한 마늘입니다. 제주의 물과 바람, 햇볕으로 키워 미네랄과 각종 좋은 성분이 많은 걸로 유명합니다. 맛과 영양 때문에 이 시기면 절찬리에 판매가 됩니다. 마늘 참 실하죠? 작년에는 마늘 박람회가 끝났다 그래서 전화로 주문해가지고 배달해서 먹었는데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한번 마늘 박람회 어떤지 궁금해서 직접 왔어요. 반응이 너무 좋아요. 마늘이 없어서 못 팔아요. 포장을 못해서. 대정 마늘의 인기는 이렇게 높지만 마늘 가격도 예년만 못해서 농가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언제까지 우리 곁에 대정 마늘이 함께 있어야 할 텐데 더 많은 사랑이 필요하겠죠. 대정 마늘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과 음식까지
버릴 것 하나 없는 귀하고 귀한 대정 마늘입니다. 마늘 향이 나는데 강하지 않아서 맛있어요. 좋아요. 우리 이 대정 마늘은 어딜 가도 안반수 마늘은 전국에 가도 떨어지지 않은 우리 이 대정 안반수 마늘이 최고랍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땀과 정성으로 키운 대정 안반수 마늘. 알알이 품은 귀한 맛과 영양 오래오래 함께할 수 있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